반갑습니다.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에서 민법을 가르치고 있는 최현숙 교수입니다. 저는 미술품에 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미술품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이 과연 법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중에서도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저작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술품에 관해서는 저작권 말고도 각종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주로 제일 많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 저작권과 소유권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는 저작권에 대해서 주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사건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저작권과 소유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그 사기죄로 기소가 되었던 사건이었고 최종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저는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얘기인데요. 유명한 가수가 있었고 이분은 이제 작가로서 화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전시를 했고 전시된 그림이 고가에 팔려 나갔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미술 작품은 그 가수였던 이 작가분의 화가분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 아니라 대작 화가를 통해서 그려졌다는 것이 밝혀졌었죠.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그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렸다라고 해서 판매를 했으니 사기죄가 아니냐라고 기소가 되었었고요. 물론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이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작 화가가 그린 미술품이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대작 화가가 그린 미술품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편하게 A씨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A씨는 대작 허가를 수소문해서 구했습니다. 사실관계에서는 두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법리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하나이기 때문에 통칭해서 B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에게 화투에 있는 꽃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려달라라고만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B 씨는 A의 요구에 따라서 화투에 있는 꽃을 모티브로 하여 유화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던 그 그림들은 대부분 화투에 있는 그림, 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의뢰를 했던 사람은 A씨였고요. 그림을 작업을 했던, 즉 창작을 했던 사람은 B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 과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또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품에 있어가지고 저작권 그리고 소유권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인가의 문제여서 자, 미술품의 저작권은 그러면 미술품을 제작을 의뢰한 자, 즉 A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미술품의 저작권은 미술품을 제작한 B에게 있을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술품에 대한 저작권은 우리 저작권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작자가 누구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저작권법 제2조 제2호에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그럼 과연 저작물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의문인데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은 저작자가 될 것이고 그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A인가 또는 B인가를 우리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작물이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다라고 했거든요. 자, A씨가 과연 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을까요? 아니면 B씨가 이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였을까요?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러면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A는 저작자라고 할 수가 없고요. B가 저작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A씨는 어떤 그림을 어떤 구도에서 어떤 화면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원 우리 판결에서 나와 있는 그 사실관계들을 쭉 살펴보면 A씨는 단순히 B, 즉 대작 화가에게 화투에 있는 꽃을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려달라라는 요청만 했었고요. 그래서 그 화풍, 즉 이제 이 캔버스에다가 어떤 느낌으로, 어떤 구도로, 어떻게 그 화투에 있는 꽃을 구현해낼까라고 실질적으로 고민했던 사람은 A가 아닌 B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통해서 이 화투에 있는 꽃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터치를 해서 어떤 느낌으로 표현해낼까를 고민했던 사람은 A가 아니라 B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잠시 앞으로 돌아간다면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었고요. 이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했던 사람은 네, 결론적으로는 B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자는 대작화가인 B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B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B는 화투의 꽃을 대해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B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A씨는 B에게 단순히 화투꽃을 그려달라라고 하는 요청만 하였을 뿐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달라라는 구체적인 요구는 없었기 때문에 A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미술품은 또 유형물이기 때문에 과연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자, 미술품을 하나 창작을 하게 되면 그 미술품에는 저작권과 소유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권리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 하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대작 화가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미술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그럼 누구한테 있을까? 이게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아마 생소하셨을 텐데요. 네,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이고 소유권도 마찬가지로 의뢰한 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도 있고 또 대작 화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법을 통해서 한번 그 사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과연 미술품의 소유권은 미술품을 제작을 의뢰한 A에게 있을 것인가? 또 미술품의 소유권은 미술품을 제작한 B에게 있을 것인가? 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소유권이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우리는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즉 그 물건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씨와 B씨 간의 법률 관계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들 간의 법률 관계는 도급계약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하는데요. 자, 처음에 제가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자, A씨는 B씨에게 화투 있는 꽃을 그려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A는 도급 계약자에서 도급인이라 할 수 있고 B씨는 A의 요구에 따라서 화투에 있는 꽃을 모티브로 하여 유화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의 이러한 요청과 승낙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즉 화투에 있는 꽃을 모티브로 하여서 유화를 제작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과 그래서 그에 대한 요청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것은 우리 민법 제664조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할 수 있고요. 특히 도급 계약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도급 계약 중에서도 제작물 공급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완성물이 나왔고요. 그 완성물이 우리 미술품이었죠. 아까 보았던 그 작품들이 될 텐데 이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급 계약에서 완성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에 관한 문제이고요. 자, 이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도급인이 공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라고 하고 있고 또 일의 완성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수급인이 공급하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수급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이 사건의 사실관계들을 쭉 살펴보고 언론에 노출되었던 그 사실관계들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B에게 있고요. 소유권도 B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유권 그러면 미술품을 제작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캔버스와 물감 그리고 붓 그리고 여러 가지 유화해 작업에 필요한 테레핀류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 판례 나와 있는 사실관계나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던 사실관계들을 살펴보면 A씨는 B씨에게 즉 제작화가에게 작품을 의뢰하기만 했고요. 작품이 다 완성되면 그 대작 화가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미술 작품의 개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림을 가져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에 대해서 작품의 가격을 매겼던 것이죠. 즉, A씨는 대작 화가인 B씨에게 재료를 미리 공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정확한 사실관계라기보다는 그 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와 언론에 나와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일의 완성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재료인 물감, 캔버스, 붓, 테레핀류 등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그 비용을 지급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 비용은 모두 수급인인 대작 화가가 지불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 또한 수급인에게 있다. 즉 대작 화가에게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의 A와 B의 사이의 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계약 중에서도 제조물 공급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술품을 대해서 A씨가 B에게 작품 의뢰를 하였었고 그 결과 그 미술품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밝혀진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을 해본다면 저작권
B에, 즉 대작 화가에게 기속이 될 것이고 소유권도 B에게 기속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크게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었고, 또 대작 화가가 과연 누구인가, 대작 화가에 대해서 그 A 씨는 조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었고, 외국에서도 당연히 조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수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수를 쓰는 것과 조수와 대작 화가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수를 쓰기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조수는 정말 단순 노동을 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떤 자신의 의사를 가지고 어떤 구도를 잡는다든지 색감을 정한다든지 터치를 어떻게 정한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자신의 자신의 이제 사상이나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노동력만을 미술품 창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조수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해당 사건에서는 모든 창작에 대한 것은 대작 화가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 우리 작가 A 씨가 주장했던 그 조수와 대작 화가는 아주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작 화가에게 저작권과 소유권이 기속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술품에 대해서 저작권과 소유권이 과연 누구에게 기속되는지에 대한 법리를 저작권법과 민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상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